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집합과 사상 그리고 정수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들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대수적인 구조로서 또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소개할 정수 중에서 정수들을 법 n에 대해서 이제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이제 잉여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요. 그러한 잉여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잉여류라고 하는 것은 뭐 간단하게 예를 하나 먼저 생각을 해보면 그 정수 전체 집합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숫자들이 있겠죠. 뭐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겠죠. 자, 이러한 숫자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하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n을 우리가 3으로 택하고요. 그러면 이제 3으로 나눈 n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간주를 한다면 0과 3은 같은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것이고요. 1과 2는 서로 다른 걸로 간주를 할 거고, 물론 1과 4는 혹은 7은 다 같은 것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리고 2하고 5 혹은 이제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라는 관점에서 같은 것을 취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쪽을 하나의 그 기호로 나타내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1바라고 나타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을 2바라고 나타내려고 하고요. 이쪽을 0바라고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 수학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이긴 하지만 어떤 관점에 따라서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서처럼, 자,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수학적으로 동치관계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동치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 relation의 일종인데요.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간주를 하기 위한 어떤 관계라고 한다면 어떤 몇 가지 그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한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동치관계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약속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두 정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할 때 이러한 크다 작다 부등호의 관계 또 하나 이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뭐 3하고 5가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표기를 하고요. 물론 이제 3하고 1은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지가 않죠. 그럴 때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표기를 합니다. 즉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합 안에 있는 두 원소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관계를 만족하고 있으면 그 관계를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이러한 식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어떤 특정한 관계를 만족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표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부등호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관계다 보니까 어떤 그 두 개의 그 원소 사이 어떤 관계를 일반적으로 표기할 때 물결 기호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어떠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특정한 관계를 만족하고 있으면 A하고 B는 이런 물결 관계에 있다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고요. A하고 B가 그런 관계를 만족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니다라고 표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관계 중에서 동치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무거나 우리가 동치관계라고 부르진 않을 거고요. 말 그대로 동치라는 의미가 서로 같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영어 표현에서는 equivalence라고 말로 씁니다. equivalence. 즉 서로 다른 원소긴 하지만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은 당연히 자기 자신과 같기 때문에 어떤 그 같게 보고자 하는 개념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자기는 자기 자신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A하고 B라고 하는 두 원소가 서로 이러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B하고 A도 순서를 바꿔도 여전히 그런 관계가 있어야지만 같다라는, 동치라는 의미가 적절하겠습니다. 뭐 3하고 5가 이제 부등호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3이 5보다 작지만 순서를 바꾸면 성립하지가 않죠. 그렇다는 뜻은 크다는 이런, 혹은 작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는 두 개의 어떤 원소가 서로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같다라는, 동치라는 의미를 부여를 하려면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을.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은 이 성질을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물결이라는 어떤 관계가 있으면 이 물결로 표기하는 이 관계가 동치 관계다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자,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죠. 일단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소들 사이에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소들을 포함한 어떤 집합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 집합을 생각하고 그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 사이에 어떤 특정한 관계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미리 결정된 관계가 이와 같은 세 조건을 만족을 하면 그 관계는 A 집합 위에서 정의된 동치 관계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관계를 A 위의 동치 관계, equivalence relation이다 라는 말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건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임의의 A에 대해서 이런 게 생략되어 있겠죠. For arbitrary small a in 대문자 A. A라고 하는, 대문자 A라고 하는 집합에 있는 임의 원소에 대해서 A는 A 자신과 미리 정의된, 결정된 관계가 성립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조건을 우리가 반사율 혹은 reflexive law라고 부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칭률 혹은 symmetric law라고 부르겠습니다. 즉 A하고 B가 서로 순서가 바뀌더라도 대칭적으로 성립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추이율 혹은 transitive law인데요. 지금 이 의미를 보면은 A하고 B가 어떤 관계가 있고 B하고 C가 이런 관계가 있을 때 A하고 C도, 즉 중간에 매개에 B를 매개로 해서 그 관계가 전달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추이율 transitive law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조건이 어떤 relation, 관계가 equivalence relation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기 때문에 반사율, 대칭률, 추이율이라고도 쓰고요. 혹은 equivalence의 E를 따서 E1, E2, E3라고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동치 관계에 대해서 동치 관계가 하나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즉 이 물결로 표시되는 관계가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동치 관계라고 한다면 대문자 A에 속한 두 원소가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우리는 간단하게 A하고 B는 서로 동치이다 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라는 집합 안에 이제 물결이라는 관계가 있는데, 뭐 A하고 B가 이제 이런 관계가 있고 A하고 C도 이런 관계가 있으면 A하고 B하고 C는 전부 다 같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A하고 동치인 그런 원소들을 다 묶어서 하나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A와 동치인 원소 전체로 이루어진 집합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집합을 A 바라고 표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즉 A 바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A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 중에서 A와 동치인 X들을 다 모아둔 거다. 혹은 동치 관계는 반사율이 아니라 대칭률이 성립하는 거니까 이 집합을 표현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순서를 바꿔서 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자, 이러한 집합을 A바라고 표시하도록 하고요.
이 집합을 우리가 얘기할 때 A하고 동치인 것들을 다 모아서 만든 집합이기 때문에 동치류긴 동치류인데 A에 의해서 결정된 동치류, 영어로 equivalence class라고 하겠습니다. 자, A에 의해서 결정됐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A를 포함하는 동치류라는 말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당연히 A하고 동치인 모든 X들을 모아둔 이 집합 안에는 당연히 A가 들어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원에 의해서 A는 A와 동치 관계, 이러한 물결 관계가 성립할 테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X 중에 하나는 이제 A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동치류는 A에 의해서 결정된 혹은 A를 포함하는 동치류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를 이제 동치류 A 바에 그 대표원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A라는 집합 안에 A하고 B하고 C가 다른 원소긴 하지만 이런 물결 관계로서 같은 동치인 그런 원소들이라면 이 집합을 표현할 때 A바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요. 혹은 B바라고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C바라고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이때 어떤 이러한 동치류를 표현할 때 대표가 되는 역할로 A를 우리가 택할 수도 있고 B를 택할 수도 있고 C를 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A, B, C는 어쨌거나 이 동치류 안에 있는 원소들이죠. 그래서 동치류 A 바에 포함된 원소, A가 아니더라도 다른 원소들도 전부 다 이 동치류를 나타내는 대표원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한 이 동치류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동치 관계에 의해서 동치류들이 정해질 때 이 동치류들은 다음 관계가 성립합니다. 첫 번째, A하고 B가 동치인 관계가 있으면 A를 포함하는 동치류와 B를 포함하는 동치류가 동일합니다. 물론 그 반대도 성립을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하고 B가 동치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때 A를 포함한 동치류, B를 포함한 동치류가 같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자, X를 A 바에서의 한 원소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치류의 의미에 의해서 X하고 A는 동치 관계가 성립하는 서로 동치인 원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A하고 B가 동치이기 때문에 A하고 B하고 동치고 X하고 A가 동치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그 추이율을 생각하면 X하고 A가 동치고 A하고 B가 동치니까 X하고 B도 동치가 되겠죠? 자, 이 뜻은 X가 어디 있다는 건가요? B하고 동치인 것들을 다 모아둔 동치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A바에 있는 한 원소를 택하면 B바에 반드시 포함되므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A바하고 B바의 포함 관계가 다음과 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포함 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때 사용을 했던 관계가 A하고 B가 이러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반대의 포함 관계도 우리가 확인하고 싶다면 결국 A하고 B의 역할을 거꾸로 하면 되겠습니다. 즉, X가 B바에 속한 원소라고 하면 굳이 다 쓰자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조건에 의해서 X하고 B는 동치가 되겠죠? 근데 지금 A하고 B가 동치인 거니까 X하고 B가 동치고 B하고 A가 동치니까 그 A하고 B가 동치나 B하고 A가 동치나 같은 뜻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쓰면은 X하고 A도 동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X는
A하고 동치인 모든 원소를 묶어놓은 그러한 포함되는 그런 집합, 원소로 구성된 집합 안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이 이 안에 있으면 반드시 X가 A바에 있다. 따라서 B바가 A바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과 이 사실을 결합하면 두 동치류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대 방향은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A바하고 B바가 같은데요. 당연히 A는 A바에 포함되죠. A바의 의미가 A와 동치인 것들 다 모아둔 집합인데 A는 A와 동치가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A가 B바에 포함되는데 이것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오른쪽은 B바와 동치인 것들을 다 모아둔 집합인데 그 집합 안 A가 있다는 뜻은 A가 B하고 동치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러한 동치 명제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1번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A가 B바에 포함이 되는 이런 필요충분 조건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써보면 A가 B바에 포함될 필요충분 조건은 뭘까요? 이 집합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A가 B하고 동치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1번에 의해서 A바와 B바가 같은 것이 또 동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실과 이 사실은 동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마찬가지가 되겠죠. 네. B하고 A만 순서만 바꿔보면 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과 이 사실도 동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미리 사용한 사실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면 임의의 원소는 그 원소하고 동치인 원소들을 이제 포함하는 이러한 동치류 A바에 당연히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동치 관계로부터 동치류들의 성질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러한 동치류들은 또 한 가지 특징이 A라는 집합을 서로 겹치지 않는 여러 개의 동치류로 나누게 됩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분할이라고 부르는데요. A바, B바, C바, D바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A바와 B바, C바, D바는 서로 교집합이 공집합인 서로 겹치지 않는 디스조인트한 그러한 동치류이면서 이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A바, B바, C바, D바를 다 합하면 전체 A가 되는 그러한 성질이 있겠습니다. 물론 4개로 쪼개지는 경우에는. 자, 이러한 것을 일반적으로 분할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동치 관계에 의해서 정해지는 동치류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분할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A라고 하는 그 집합에서 임의의 원소 A와 B를 갖다가 택했을 때 A바와 B바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A바와 B바의 관계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성립합니다. 즉, 두 개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돼서 디스조인트 하던가 혹은 겹치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아예 같아져야 됩니다. 자, 이 사실을 먼저 생각을 해보죠. 두 개 중에 하나가 성립하고 딱 하나만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왜일까요? 자, 임의의 스몰 a, b를 택해보면 1번이 성립하거나 혹은 2번이 성립하겠죠? 이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 경우는 오케이. 그럼 이 경우는 어떨까요? 자,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교집합 안에 있는 원소가 존재하겠습니다. 자, 교집합 안에 있는 원소 C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당연히 C는 A 바에 포함되고 and C는 B 바에 포함되겠죠? 따라서 C하고 A는 동치관계일 것이고요. C하고 B도 동치관계에 있겠죠? 이 사실들을 생각을 해보면 따라서 A하고 B도 동치관계에 있는 것이죠.
C하고 A가 동치고 C하고 B가 동치니까 A하고 B도 동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물결 관계. 자, 그러면 A바와 B바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가 결국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뜻은 아까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A바가 있고 B바가 이런 식으로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는 이러한 것은 생길 수가 없고, A바가 있고 B바가 겹치지 않는다면 아예 그냥 달라지는 녀석이라는 얘기죠. 아니면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아예 그냥 또 동일한,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은 뭐 E바랑 완전히 일치하는 그러한 동치류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그 사실로부터, 그리고 그 3번에 있는 사실 생각을 해보면 A라고 하는 집합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즉, large A에 있는 각각의 small a에 대해서 small a를 포함하는 동치류들을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동치류들은 small a가 달라질 때 아예 일치하기도 하고 전혀 달라지기도 하는 교집합이 없는 그러한 동치류가 생기기도 할 텐데요. 자, 이 그림처럼 4개의 동치류로 쪼개진다면 결국 이러한 합집합의 의미는 4개의 서로 다른 그리고 교집합이 공집합인 그런 디스조인트한 동치류의 합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large A라는 집합을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누고 전체를 합했을 때 A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 집합들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분할, 영어로 partition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사실은 n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같은 것을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목적에서부터 동치 관계를 먼저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어떤 그 양의 정수, 여기서는 뭐 1은 1도 포함을 시키죠. 네. 어떤 양의 정수를 하나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A하고 B를 n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좀 간주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동치관계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위해서 A하고 B의 차이가 n의 배수가 되는 그러한 관계를 만족을 할 때 특별한 기호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하고 B의 차이가 n의 배수라는 뜻은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 관계가 이것이 성립하는 A, B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A하고 B는 같다. 근데 등호를 이제 3개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같은 게 아니라 n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같다라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모듈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말로 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계, 앞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냈던 이런 기호, 물결이라고 하는 관계 중에 하나로서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지금 도입을 하는 것이죠. 자, 두 정수 A, B가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그 A하고 B는 모듈로 n에 대해서 영어로 모듈러라고 하고요. 아니면 우리말로 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법 n에 관해서 합동이다 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즉 A하고 B는 서로 다른 정수일 수는 있지만 지금 여기서 A, B도 정수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지금 방금 도입한 모듈로라는 이러한 그 모듈로 n으로 같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는 정수 전체 집합에 정의된 그런 관계로서 두 정수의 차이가 n의 배수가 되면 결과적으로 n으로 각각을 A하고 B를 각각을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방금 우리가 도입한 이런 관계, relation을 그 의미를 갖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A하고 B가 모듈로 n에 대해서 합동이다라는 의미는 그 의미 자체가 이런 의미니까 A-B가 n의 배수라는 의미인데요. 자, A-B가 n의 배수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A 빼기 B가
n에다가 다른 정수를 곱한 거란 뜻이죠. 자, 이것이 성립하는 k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립한다는 뜻은, 그렇다는 뜻은 a는 b 플러스 n 곱하기 k로 표기할 수 있다는 뜻이죠. 즉 a하고 b의 차이는 n의 배수만큼 밖에 차이가 없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새로 도입한 그 합동이라는 관계를 표시하는 기호로 이러한 그 등호 3개짜리를 갖다가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요. 이러한 기호를 합동기호라고 부르도록 하고요. 이러한 합동기호가 들어가 있는 식을 합동식, 영어로 congruence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물론 두 정수가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사선을 그어서 이것이 아니다, 혹은 이 합동이라는 기호에 사선을 그어서 그러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이그젬플 하나 살펴볼까요? 자, 3하고 5를 생각을 해보면 2로 나눌 때 나머지가 같습니다. 혹은 3에서 5를 뺀 거, 혹은 5에서 3을 빼면 그것은 2의 배수가 되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3하고 4를 보면 2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관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방금 도입한 이러한 그 합동이라는 관계가 앞에서 얘기한 동치 관계의 조건을 만족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자, 정수 전체 집합에서 우리가 지금 합동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요. 동치 관계가 만족을 해야 할 3가지 조건, 즉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과 같다라는, 혹은 그런 관계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즉 이 원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congruence 입장에서기 때문에 C라는 표현을 조금 다르게 썼습니다. 자, A에서 A를 빼면 0이죠? 이 0은 어떤 정수 생각을 하더라도 n은 0의 약수가 되고 0은 n의 배수가 되므로 이러한 따라서 a는 a와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a하고 b가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는 뜻은 a 빼기 b가 n의 배수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a 빼기 b는 n 곱하기 k 꼴로 쓸 수가 있는데, 따라서 b-a는 어떻게 될까요? n 곱하기 마이너스 k입니다. 근데 k가 정수니까 마이너스 k도 정수가 되고요. 따라서 b-a도 n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b하고 a를 순서를 바꿔서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방금 도입한 합동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마찬가지로 일종의 추이율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증명을 굳이 해보자면 이 관계가 성립하는 거니까 a 빼기 b는 n 곱하기 k1으로 쓸 수 있고요. b하고 c도 마찬가지로 b 빼기 c는 n 곱하기 k2 꼴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물론 k1과 k2는 정수입니다. 따라서 a 빼기 c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면 되므로 그러면 되죠? 더하면 되겠네요. 두 개를 더하면. 네. 그러면 k1 플러스 k2가 되죠. 자, k1과 k2 정수니까 결국 a 빼기 c도 n의 배수가 돼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3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동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이러한 그 동치 관계 그리고 합동 관계를 약속을 했는데요. 이 합동 관계로부터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치류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약속한 합동 관계가 동치 관계이기 때문에 이 합동 관계로부터 결정되는 동치류를 우리가 법 n에 관한 잉여류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를 포함하는 잉여류는 당연히 앞에서
사용했던 기호를 써보면 A 바라고 쓸 텐데요. A 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합동관계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X들을 모아둔 거죠. 정수들. 그런데 X하고 A가 N에 대해서 합동인 그런 관계가 있는 X들 다 모아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건 어떨까요? 자, 이런 것들은 결국은 X가 A 플러스 NK 이런 꼴이 되겠죠? 네. 그래서 A와 X가 합동인 그런 것들 다 모아둔 잉여류들은 사실은 A에다가 N의 배수를 더한 걸로 만들어지는 집합이 결국은 이런 잉여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잉여류와 관련해서 우리가 연산을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연산을 이제 도입을 하기 전에 이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정수 전체를 이러한 잉여류로 분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n이 4라면 0바, 1바, 2바, 3바 그리고 얘는 뭐 4바랑 같을 거고요. 얘는 5바랑 같고 얘는 6바랑 같습니다. n이 지금 4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얘는 7바랑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더 많이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할 텐데요. 이러한 분할에 대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의정수 n을 하나 택하고요. GN이라고 하는 집합을 0부터 n-1까지를 원소로 하는 집합을 GN이라고 앞으로는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이런 합동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잉여류들을 다 모아둔 집합을 GN바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GN바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동치류, 동치관계 성질 중에서 다음과 같은 성질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동치류가 같을 필요충분 조건은 두 개가 그러한 동치관계가 성립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뜻은 무엇인가요? A 빼기 B가 N 곱하기 K, N의 배수란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각각의 정수 A에 대해서 A가 R과 합동인 그런 R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R 중에서 특별히 GN에 있는 그런 원소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R이 GN에 있는데요. 이러한 GN 상에 있는 R은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자, 그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해보죠. 자, A가 정수라고 하죠. 여기에 나눗셈 정리를 적용해보면 A를 N 곱하기 Q 더하기 R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R은 물론 0하고 N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즉, R은 GN에 속하는 원소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유일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A는 R에다가 N의 배수를 더한 꼴이기 때문에 따라서 A하고 R은 모듈로 N으로 같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A바나 R바가 같은 것이죠. GN바, 잉여류 전체 집합에서는. 자, 그런데 이러한 R이 이 나눗셈 정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단 하나가 존재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정수에 대해서는 모든 정수들을 다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러한 GN에 있는 원소들만을 대표원으로 생각을 하면 즉 0바, 1바부터 n-1바까지만 생각을 해보면 임의의 정수는 이 n개의 잉여류 중에 하나에는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이러한 0바부터 n-1바까지는 이 조건에서 단 하나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 모두 서로 다르게 됐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렇다는 뜻은
그 GN바라고 하는 잉여류 전체 집합은 결국 0바부터 n-1바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있는 원소들은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GN바의 원소의 개수는 n개, 물론 GN의 원소의 개수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GN바, 잉여류 전체의 집합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원소의 개수는 n개다 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뒷부분은 계속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